오늘의 주요 소식, 개미 투자자들이 공포에 휩싸여 손절매를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32억 달러가 유출되었습니다. 현재까지 78,500명이 추가 매수에 나섰고 반등 신호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이칼 신규 규정 시행 전날 터진 폭락과 코인베이스의 벌금 부과는 업계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ETF에서는 지속적으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코인 가격이 11%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의 바닥이 정말 온 걸까요? 오늘은 10월 7일 금요일입니다. TV 중문 채널 B와 함께하는 저는 동동입니다. 먼저 스폰서가 제공하는 코인 시장 24시간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은 호주에서 라이선스를 받은 거래소입니다. 이제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여 중국어권 사용자들에게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복잡한 KYC 절차를 많이 생략할 수 있고 넥서의 보유한 자산으로 스테이킹, 대출, 결제까지 가능해 암호화폐 자산의 지속적이고 안전하며 효율적인 성장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영구적인 수수료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네이밍 기간이 끝난 후에는 저희가 넥서와 함께 추첨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USDT, 비트코인, 이더리움부터 채널 굿즈까지 다양한 상품을 비트코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하락세가 꽤 심하긴 했지만 진정한 큰손들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죠. 영구 보유자들의 지갑에는 자산이 계속 쌓이고 있고 기관, 펀드, 고래들의 평균 매입 단가는 이미 78,50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이들은 도망가지 않았고 오히려 고점에서 매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단기 투자자들은 매도세를 주도하지만 장기 투자자들은 물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가격이 78,500달러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이번 겨울은 아직 먹구름일 뿐이고 진짜 폭설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시장을 떨게 하는 건 사실 거시적 이슈들입니다. 미국 정부 셧다운, 불안정한 증시, 그리고 한국은 어떨까요? 상황이 한번 꼬였다가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각을 바꿔본다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고 양적 긴축이 곧 끝나며 M2 유동성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반등의 카운트다운을 알리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또 한 번 새로운 장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 코인판에서 늘 불안해하는 건 개미 투자자들이고 언제나 침착한 건 고래들입니다. 최근 온체인 데이터가 좀 흥미로운데요. 90일 이내에 매일 단타로 분주하던 단기 투자자들이 드디어 조용해졌습니다. 단기적으로 거래소로 유입된 비트코인은 32,100개에 불과했고 전체 유입량은 34,900개였습니다. 이 차이가 뭘 의미할까요? 매도 압력이 바닥에 다다랐다는 뜻입니다. 예전엔 누가 먼저 팔고 나가느냐가 똑똑했지만 이제는 먼저 움직이면 바보가 되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장도 공포에 휩쓸려 손절하던 분위기에서 차분히 관망하는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10만 2천 달러 부근에 머물러 있고 11만 2천 달러가 강한 저항선입니다. 다시 치고 올라가려면 두 부류의 움직임에 달려 있습니다. 단기 투자자들은 섣불리 매수하지 말아야 하고 장기 자금은 계속 안정적으로 버팁니다. 그 장기 보유 중인 고래들이 손을 놓지 않는 한 시장의 바닥이 곧 올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STH는 코인 시장의 감정 센서와도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먼저 불안해하고 소식이 오면 먼저 움직이지만 빨리 움직이는 만큼 흔들림도 큽니다. 진짜 방향을 잡아주는 건 언제나 마음을 다잡고 버티는 장기 자금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구경꾼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그림을 그리며 수익을 냅니다. 코인 시장의 진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죠. 최근 스테이블 코인은 확실히 한숨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10월 22일 3,084억 달러의 고점에서 지금은 3,055억 달러로 떨어졌고 2주 만에 32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거의 매일 3억 달러씩 줄어든 셈이죠. 시장은 점점 신중해지고 자금의 활발함도 눈에 띄게 싣고 있습니다. 여전히 마청이 60%의 왕자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 USDC와 DAI는 약간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기관과 디파이 자금이 모두 일시적으로 관망 모드에 들어갔다는 거죠.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USDE와 USDS는 오히려 역풍을 뚫고 상승했다는 겁니다. 보아하니 똑똑한 자금들은 이미 새로운 고수익 피난처를 찾기 시작한 것 같네요. 거시적으로 보면 미국 정부는 여전히 셧다운 상태이고 주식시장은 고점에서 불안정하며 아시아 시장도 별다른 모험 심리가 없습니다. 듣기만 해도 꽤 답답하죠? 하지만요, 바로 이렇게 가장 조용한 시기에 시장은 되게 큰 반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빠져나가고 시장 심리가 바닥을 칠 때마다 반등까지는 한 끗 차이인 경우가 많죠.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업계에서 항상 규제를 철저히 지키는 모범생입니다. 어디를 가든 먼저 모든 라이선스를 챙기는 걸로 유명하죠. 2018년에는 유럽연합의 지리적 이점을 눈여겨보고 재빨리 더블린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2019년에는 전자화폐 라이선스를 취득했고 2022년에는 바스피 등록을 마치며 거래와 수탁 사업까지 전면적으로 확장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모두가 그를 중앙은행만큼이나 안정적이라고 칭찬했죠. 그런데 정말 뜻밖에도 이 규제 준수를 외치던 모범생이 최근에는 아일랜드 은행에서 지적과 비판을 받았고 그 이유도 시스템 코드 오류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150만 유로 벌금을 맞았죠. 이 소식에 코인 업계는 신이 났습니다. 모범생도 이렇게 사고 치는데 우리 같은 평범한 학생들이 뭘 두려워하겠어요. 정말 그 말이 맞아요. 모범이 되려 할수록 넘어질 때 더 크게 소리가 난다는 거죠. 이 일은 2021년에서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코인베이스 유럽 지사의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은 기술적인 실수뿐만 아니라 21개의 모니터링 시나리오 중 5개에서 3건의 코드 오류가 있었어요. 이로 인해 특수 문자가 포함된 지갑 주소를 시스템이 인식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0억 달러가 넘는 거래가 의심 거래 감시를 피해갔습니다. 이는 유럽 사업의 31%에 해당하는 규모였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등록할 수 있는 명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암호화폐 증권의 경우 공개해야 할 정보가 무엇인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 투자자들이 적격 투자자인지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등을 파악해야 하죠.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업계 전체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코인베이스가 자체 점검을 통해 몇 주 만에 조사를 완료했고 18만 5천 건의 거래를 확인했으며 2,700건의 의심스러운 보고서를 제출했고 그 금액이 총 1,500만 달러에 달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불법 행위가 있었지만 아일랜드 중앙은행은 여전히 코인베이스에 4억 8천만 유로 연수입을 기준으로 막대한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코인베이스 사건은 마치 모범생이 현장에서 망신당한 것과 같습니다. 벌금은 겉으로 드러난 부분일 뿐 진짜 아픈 건 모범생 이미지를 상징하던 금빛 간판이 깨졌다는 점이죠. 곧 유럽연합 MiCA 규정이 시행되니 유럽에서 사업하려면 시스템에 더 많은 돈을 쏟고 리스크 관리도 강화하며 내실을 다져야 합니다. 코인 업계 전체로 보면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기말고사를 알리는 경종입니다. 라이선스는 그저 입장권에 불과하니까요. 기술과 리스크 관리가 진짜 실력입니다.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에서 파라미터 하나만 잘못 입력해도 수천만 달러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 규제 당국은요, 이번에도 직접적으로 기술적 문제를 핑계로 대지 말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컴플라이언스, 준법 감시 과목에서 낙제하면 그만큼의 수업료를 내야 한다는 거죠. 최근 비트코인은 정말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10월에 폭락한 이후로 한 번도 회복하지 못했고 지지선도 이제는 카페처럼 바려버렸습니다. 지금은 거의 10만 달러 선을 지키고 있는데 고점인 11만 2,500달러와 비교하면 11%나 떨어진 셈입니다. 전체 코인 시장도 비트코인에 끌려 내려가면서 총 시가총액이 3조 4,400억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4개월 만에 신저점을 찍었고 외부 환경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셧다운, CPI 곧 발표, 유동성은 여전히 조여들고 있고 시장 분위기도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바닥이라는 건 절대 한 점이 아니라 늘 복잡하게 얽힌 구간이죠. 지금 이 시점에 과감히 들어오는 사람들은 도박꾼이 아니라 가장 안목 있고 인내심 강한 부류입니다. 결국 아무도 감히 사지 못할 때가 오히려 반등이 멀지 않았다는 신호이기도 하니까요. 지난 30일 동안 155일 이상 보유한 장기 투자자들이 약 40만 5천 개의 비트코인을 누적 매도했으며 이는 유통량의 2%에 해당합니다. 평균 가격 10만 5천 달러로 계산하면 현금화 금액이 42억 달러를 넘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주요 매도 압력은 10개에서 1,000개 비트코인을 보유한 중간 규모 지갑에서 나왔습니다. 이들은 6개월에서 1년 전에 포지션을 잡은 투자자들로 현재 장부상 수익률이 약 150%에 달합니다. 이들은 현재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반면 1,000개 이상 비트코인을 보유한 대형 투자자들은 소폭 매수세를 보여 최상위 자금은 여전히 상승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락은 주로 중형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매도에 따른 구조적 조정입니다. 최근 미국 비트코인 ETF는 힘이 빠진 모습입니다. 이 주전만 해도 분위기가 뜨거웠지만 지금은 매일 1억 5천만에서 7억 달러까지 순유출이 이어집니다. 9월, 10월만 해도 기관이 매수에 나서면 금은보화가 쏟아지는 것 같았죠. 그런데 지금은 전부 잠가놓고 위험을 피하거나 수익 실현 후 현금화하는 상황입니다. 흥미를 잃은 투자자들은 관망만 하고 있고 그 결과 매수세가 얇아지니 코인 가격도 자연스럽게 힘이 빠집니다. 전체 시장이 허공에 매달린 듯한 분위기입니다. 무너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힘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시장 상황은 억눌린 스프링 같아서 위로 오르려면 새로운 자금이 필요하고 아래로 떨어지려면 한 번의 공포만 있으면 됩니다. 결국 반등이 올지 더 하락할지는 누가 먼저 이 교착 상태를 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룻밤 사이에 부자가 된다는 신화도 있고 정교하게 짜인 사기들도 있습니다. 이곳은 무질서하게 발전하는 어두운 숲이지만 동시에 빛으로 가는 희망의 땅이 자라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신념의 종착지는 자유이고 공감대의 끝은 평등입니다. 비트코인 TV와 함께 안개를 뚫고 미래를 바라보며 함께 천천히 부자가 되어봅시다. 비캉TV 제작 getIO가 타이틀 스폰서인 중국어 최초의 웹3 토크쇼 미탐 홍콩이 내일 밤 8시에 첫 방송됩니다. 홍콩 암호화폐 종사자들의 끈기와 성장을 파헤칩니다. 정통 배경 없이 상장도 안 된 주식으로도 큰 수익을 올렸습니다. 암호화폐 사업이 300% 중간 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 오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관관이 타이틀 스폰서인 BTV 제작의 미탐이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웹3를 명확하게 설명하면서도 지루하지 않게 만드는 첫 번째 프로그램입니다. 진행자인 마이클은 저희 BTV의 책임자이기도 한데 전통 미디어에서 10년 넘게 일하다가 일찍이 블록체인 업계에 뛰어든 두 분야를 넘나드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런 배경 덕분에 기술적인 내용을 사람의 언어로 쉽게 풀어내는데 능하죠. 프로그램 이름은 미탐이지만 전혀 신비롭거나 허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코인 투기로 한몫 잡는 꿈이 아니라 블록체인이 왜 탄생했는지 그 이면의 논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getIO가 전 과정을 지원해 프로그램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업계의 실질적인 정보와 미래에 대한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허세, 가식, 과장 없는 미탐은 프로그램을 구독하면 고개를 끄덕이게 하고 코인 업계를 이해하며 미래를 꿰뚫어 볼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미탐 시즌 1 홍콩편은 홍콩의 웹3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홍콩에서 촬영되었으며 진행자인 비트코인TV의 운영자 마이클을 제외하고는 모두 홍콩 현지의 암호화폐 업계 대표 인물들이 게스트로 출연합니다. 게이다사이오의 최고 사업 책임자 케빈, 마더라의 CEO 제시카, 영밈 스트래티지의 최고 재무 책임자 터니 락스가 함께합니다. 4명의 홍콩 웹3 엘리트들이 시장 변동 속에서의 의사결정 논리를 함께 탐구합니다. 그들의 사고방식과 행보는 홍콩이 글로벌 암호화폐 업계에서 가진 독특한 목소리를 반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전하고 싶은 것은 코인 업계에도 외모가 뛰어난 사람, 운동에 열심인 사람, 트레이딩에 몰두하는 사람, 미디어에 집중하는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 안에는 성실하게 인프라 분야에서 한 걸음씩 쌓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업계에 들어올 때 밝은 미래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미담 홍콩기는 총 6개의 장으로 나뉘며 비트코인, 웹3, 컴플라이언스, 보안, 거래소, 그리고 코인 업계라는 6가지 주제가 암호화 세계의 핵심 맥락을 구성합니다. 이 또한 이 시대의 기술, 금융, 신뢰체계의 재구성 방식을 대표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베이징 시간 내일 밤 8시에 비트코인 TV 공식, 유튜브, 웨이보, 위챗 공식 계정, X 등 여러 플랫폼에서 동시 첫 방송됩니다. 3명의 대표적인 게스트가 각자의 현실적인 고충을 짚어봅니다. 2018년에 사실 비트코인이 한 번 작은 고점을 찍은 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계속 보유하는 과정에서 아주 좋은 트렌드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보상으로 받은 비트코인 외에 직접 조금씩 사기도 했습니다. 2018년이었죠. 2만 위안이었어요. 마침 그때 제가 결혼을 했는데 그 시기에 비트코인을 좀 더 주의 깊게 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때 막 이더리움이 나오기 시작해서 저도 직접 거래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렇죠. 비트코인 모아서 신부도 얻었네요. 저는 2021년에 진입했어요. 그때 비트코인이 6만 9천 달러 넘었죠. 친구가 업계가 핫하다고 사두라고 해서 샀는데 그때부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더 사라고 하셨고 저는 계속 사서 2만 5천 달러까지 떨어질 때까지 샀다가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살 용기가 없었어요. 웹3 콘텐츠 커뮤니티가 벽을 깨고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다들 자기들끼리만 신났지만 이제 누군가 사람의 언어로 기술을 이야기하고 스토리로 논리를 설명하려 하죠. 저희 밀담은 블록체인이 더 이상 차갑고 멀게 느껴지지 않게 하고 평범한 사람도 코인 업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 있게 돕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고 싶은 건 코인 업계가 도박장이 아니고 비트코인이 개미를 수확하는 기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신뢰 시스템을 다시 만드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면 자본과 농담에 의해 정의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선 건 유행을 따라가려는 게 아니라 코인 업계도 진지하고 진실할 수 있고 기술 역시 진지하게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입니다. 로빈후드의 이번 행보는 정말 우주급으로 치열합니다. 방금 유럽연합의 규제에 라이선스를 따내더니 바로 비트스탬프를 인수했고 토큰화된 주식 거래도 출시했어요.
심지어 오픈AI, 스페이스X 같은 비상장 기업들까지도 블록체인에 올려버렸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픈AI가 바로 입장을 밝혔죠. 협력한 적 없으니 이름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로빈후드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친환경 시장을 추진하고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어요. 이더리움, 솔라나 스테이킹도 제공하고 유럽 사용자에겐 3배 레버리지 암호화폐 계약 거래도 준비 중입니다. 그 야망이 대단하죠.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매출과 이익이 모두 크게 증가했습니다. 남들이 두려워할 때 돈을 번다는 걸 증명했죠. 이 인터넷 증권사는 장사를 잘합니다. 로빈후드는 3분기 실적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매출은 12억 7천만 달러, 순이익은 5억 5,560만 달러로 모두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0.61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0.17달러에 비해 크게 상승했습니다. 월간 활성 이용자는 1,380만 명으로 늘었으며 핵심 동력은 거래 사업의 회복에서 나왔습니다. 관련 수익은 전년 대비 2배로 증가해 7억 3천만 달러에 달했고 이 중 주식과 옵션 거래는 각각 132%와 50% 성장했으며 암호화폐 거래 수익은 300% 급증해 2억 6,8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애널리스트들의 예상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입니다. 이런 혁신 덕분에 액티브 트레이더 엔진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3분기 주식과 옵션 거래량이 최고치를 기록했고 10월 실적은 더 좋아 보입니다. 로빈후드는 이번에 단순히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 것이 아니라 금융의 판을 바꾸고 있습니다. 예측 시장을 소셜 금융 실험실로 만들어버렸죠. 사용자들의 감정과 의견이 모두 온체인 데이터로 전환되어 새로운 부의 연료가 됩니다. 지금의 로빈후드는 단순히 사람들이 코인을 거래하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신념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번 베팅하고 예측할 때마다 그것이 그들의 알고리즘의 영양분이 되는 것이죠. 또 그들의 행동 예측, 시장 트렌드 진입, 주택담보대출 채널, 폐쇄형 펀드까지 살펴보면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증권사가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금융 슈퍼마켓입니다. 하지만 진입장벽이 낮아진 만큼 위험도 함께 따라옵니다. 로빈후드는 단순히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금융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또 한 번 큰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는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회사가 한 달에 100만 개의 칩을 생산할 수 있는 슈퍼팩토리를 직접 지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장은 AI 칩만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인텔과 손잡을 가능성도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테슬라는 이제 자동차와 로봇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스마트 브레인까지 만들려는 듯합니다. 심지어 보수적인 제이미 다이먼조차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 모건 체이스 CEO 제이미 다이먼은 남들이 돈 버는 걸 지켜보느니 직접 나서서 스테이블 코인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월가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를 계속 배척하다가는 결국 자기 밥그릇까지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을요. 갤럭시 리서치는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상위 100개 프로젝트 중 72개가 이미 정리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즉,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아직 중턱에서 숨을 헐떡이고 있으며 정점으로 돌아가려면 갈 길이 멀다는 뜻입니다. 웨더랩스는 또 한 번 의미 있는 일을 벌였습니다. 피니쉬라는 디지털 유산 플랫폼에 투자했는데 이곳은 NFT를 하는 게 아니라 AI로 문화를 부활시키는 데 집중합니다. 건축물, 도시, 심지어 역사를 3D 아카이브로 만들겠다는 것이죠. 앞으로는 허리마켓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으면 구글에서 뉴스를 검색할 때 연예계 소식뿐만 아니라 확률까지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네티즌들이 떠도는 소문도 곧 데이터로 뒷받침될 테니 이제는 소문을 즐기는 것도 과학적으로 접근해야겠네요. 오늘의 한마디. 남을 해치지 않는 교양도 중요하지만 남에게 상처받지 않는 기운도 필요합니다. 누가 지켜주지 않는다면 선함에 약간의 날카로움을 가지세요. 이 세상은 동화가 아니니 너무 부드러우면 괴롭힘을 당하고 너무 착하면 짓밟릴 수 있습니다. 착하다는 것은 가만히 맡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갑옷을 입고 삶을 껴안는 것입니다. 남들이 당신이 변했다고 말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분별력을 갖추고 한계를 세우는 법을 배운 것뿐이며 이것이 진정한 성장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험하고 길은 멀고 험난하니 바람 속에서도 굳건히 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선함은 미덕이지만 날카로움이 우리의 보호막입니다. 공감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방송 주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채널은 코인, 연애, 채굴 등 가치 있는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뉴스 정보뿐 아니라 심층 특집도 제공합니다. 채널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면 공유, 구독 부탁드리며 회원도 되실 수 있습니다. 월금 회원 전용부의 비밀번호 받아가시고 모두 함께 불장 속에서 자산의 영을 더해봅시다.